최근 일본을 발끈하게 만든 사진 한 장이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 이는 바로 일본 외국 특파원 협회가 월간 회보지 표지에 코비드19를 연상케 하는 형상을 도쿄올림픽 엠블럼에 절묘하게 합성해 만든 이미지를 실은 것입니다. AP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표지의 디자인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 영국인 디자이너가 고안한 아이디어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인해 도쿄올림픽이 내년 7월 23일로 연기됐는데 이 계획조차 확실하지 않아 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다양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디자인의 표지로 보입니다. 이에 다카야마사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대변인이 화상회견을 통해 올림픽 로고가 코비드19와 연관지어 왜곡돼 매우 실망스럽다고 언급하며 해당 협회 측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문제의 합성 로고를 즉각 삭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일본도 자신들의 진실이 왜곡되면 답답하고 실망스럽다며 당장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일본은 한국에게 왜 이러는 걸까요? 지난 영상에서 잠깐 살펴보았듯이 지난 19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외교 백서에 해당하는 2020년판 외교 청서를 발표했었죠. 이 외교 청서는 3년 만에 다시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문구를 포함하는가 하면 독도, 군함도, 위안부 문제,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 등의 이슈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떠한 역사적,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를 계속해서 시험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올림픽 로고 합성 문제가 발생한 이번 기회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봤으면 싶네요. 특히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 문제는 일본이 서둘러 처리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며 수출 규제를 강화한 당시에는 물론 그동안 일본의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기업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손실은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단기적으로 말이죠. 한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탈일본화를 가속화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1위 불화수소 업체인 일본의 스텔라 케미파가 최근 실적을 발표했는데 2019 회계 연도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18%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시행 이후 스텔라 케미파의 초고순도 불화수소 출하량이 30% 이상 감소한 것이 크게 작용했는데, 반면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등의 한국 기업은 대체 공정을 개발해 탈일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액정 패널 생산업체인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이미 스텔라 케미파의 초고순도 불화수소 대신 한국 기업인 솔브레인의 제품으로 대체했는데, 솔브레인의 불화수소를 100배 희석해 사용함으로써 대체 가능한 공정을 개발한 것이죠. 이에 대해 아사히 신문에서는 지난 13일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고민할 필요 없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전혀 경제적이지 않은 정책을 고집하다가 오히려 그 피해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일본 자국 기업들이 위기에 처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사히 신문은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한국과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협력하여 대응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 것이죠. 한편 이러한 아사히 신문의 주장이 무색해질 만큼 한국을 깎아내리는 내용의 칼럼이 일본에서 공개돼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칼럼을 기고한 주인공은 바로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로, 한국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 감시카메라, 전화기지국 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을 활용해 감염자의 소재를 추적했는데, 이는 중국을 잇는 감시사회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 정부가 이태원 클럽 사태를 거론하며 전국의 유흥시설에 영업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강권 발동이다 라며 사실상 한국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감시사회로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토 전 일본 대사의 주장은 프랑스의 어느 변호사의 주장을 연상케 할 정도로 매우 흡사한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에게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증에 대응하는 한국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지 그대로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0 동아국제금융포럼에는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와 에스테르 디플로 MIT 교수 부부가 참석해 한국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어 엄청난 자산이 됐다.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도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아 결국 정책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국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리더로서 다른 많은 나라의 성장 모델을 제시해 노하우를 공유하여 세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에 대한 또 다른 석학들의 평으로는 미국의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 제레미 리프킨 미래경제학자는
한국은 방역과 검사를 완벽하게 수행했는데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해 서로 책임감을 느끼는 정신, 즉 한국 DNA에 기반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미국 사람들과 비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대표 경제학자이자 21세기 사전, 미래 대예측, 미래의 물결 등의 저자인 자크 아탈리는 한국은 기술과 소프트 파워에 통달했다는 점에서 이미 세계를 이끄는 선두국 중 하나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한국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소프트 파워란 군사력이나 경제 제재 등의 물리적인 힘인 하드 파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강제적인 명령보다는 매력을 통해 자발적 동의를 얻는 능력인데 경제학자 아탈리가 21세기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는 것 중 하나죠. K-방역과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석학들의 극찬에 이어서 중국, 베트남, 폴란드, 헝가리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한국 기업을 찾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 점점 바빠지는 한국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총 인구 966만 명의 헝가리는 월드오미터에 의하면 지난 20일 기준 누적 확진자 3,598명, 사망자 470명으로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데 K-방역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헝가리에서도 주변 몇몇 나라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가운데 한국만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심지어 특혜 논란으로까지 커졌을 정도로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헝가리 외교부 장관은 한국 기업의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기업의 입국 허용을 위해 직접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고안된 조금은 서글픈 아이디어에 대해 소개함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9일 미국 CNN의 보도에 의하면 콜롬비아에서 ABC 디스플레이사가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골판지로 만들어진 이 침대는 평소에는 환자를 눕히는 일반 병원 침대처럼 사용되다가 그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이 골판지 침대를 접어서 조립하면 관으로 변신해 덮개를 막으면 그대로 매장이 가능한 것이죠. 브라질을 비롯해 파라과이, 콜롬비아 등 남미에서는 5월에 들어서면서 뒤늦게 감염 확산세가 악화돼 조금은 슬프고 비정해 보이지만 의료진과 병상의 부족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대안이라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고킹이었습니다. 줄 수술을 검토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한 적도 있었다는 8년 전 발언이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1차 집권기 때 사임한 원인으로 꼽히는 궤양성대장염에 중학교 때부터 시달렸다고. 일본 소화기병학회의 소식진 쇼카키노 히로가 창간호에 실린 대담에서 밝혔다. 주치의로 소개된 히비 도시후미 당시 기요대 의학부 교수와의 대담에서 아베 총리는 중학교 3학년 때 복통 후 설사와 혈변이 이어졌고 변기가 시뻘겋게 물들어 놀랐다고 몸의 이상을 알게 된 상황을 당시를 소개했다. 그는 고베 제강소에서 일하던 시절 증상이 악화해 회사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궤양성대장염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며 게이오대 병원에서 정식으로 치료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정기에 입문하고 두 번째 선거를 준비하던 1996년에 증상이 악화해 매우 괴로웠다고 털어놓았다. 아베 총리는 여러 번 변의가 일었으나 선거운동용 차량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참았다며 정말 괴로웠다고 말했다. 이후 자민당 국회대책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1998년에 식사 대신 수액만 버티는 생활이 이어졌고 체중이 65kg에서 53kg으로 줄어드는 위기가 찾아왔고 결국 정치를 그만둘 채 결정할 각오로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치인은 뜻을 이루기 위해 병을 감추어야 했고 병이 있다는 것은 큰 마이너스라서 부인 아키의 여사가 정치 따위는 그만두라고 울면서 호소하기도 했다고 아베 총리는 당시를 회고했다. 장 전체를 척추하는 수술까지 검토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으나 펜타사를 장에 주입하는 요법이 효과가 있어 일상생활로 복귀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몇십 배의 경무였다며 1차 집권기 때 건강이 다시 악화한 것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첫 임기 때 기능성 위장염에 걸려 죽과 수액으로 버티며 해외 순방을 했고 결국에는 해외에서 걸린 바이러스성 장염 때문에 지병이 최악의 상황이 돼 결국 사임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사임 후 아사콜이라는 약이 매우 잘 들어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같은 병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굳이 나의 병에 관해 이야기한다고 대담에 응하는 이유를 밝혔다.
대담에서 귀양성대장염을 극복했다고 강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혹시라도 건강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식지는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기 직전에 발행됐다. 아베 총리는 2012년 9월 하순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20아 시계로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으며 약 3개월 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어 총리로 복귀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6월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지 약 2개월 만인 이달 17일 기요대 병원을 방문해 7시간 넘게 머물렀고 24일에 다시 같은 병원에 가서 3시간가량 치료했다. 앞서 일본의 한 주간지가 아베 총리가 피를 토했다고 보도한 바 있어 병원 방문에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였는지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치권 일각에서 건강을 이유로 한 중도 사임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28일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자리에서 건강 이상설에 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사임 안에도 아베노믹스는 이미 꺾였다. 최근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설명할 예정인 가운데 정가에서는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번 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건강함을 주장하며 계속 총리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야에서는 귀양성대장염 재발설 등이 확산하며 그가 중도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가 남은 임기를 채우더라도 이미 레임덕 국면에 진입해 그의 핵심 정책인 아베노믹스도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며 이 회의가 끝난 후 아베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최근 불거진 자신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지난 17일과 24일 2주 연속으로 도쿄 소재 케이오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이 크게 악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의 한 간부는 25일 건강하다고 말할 것이라고 밝히며 건강이 상설의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가에서는 아베 총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사실처럼 굳어지는 분위기다. 일본 주간지 슈칸동시는 27일 발매된 9월 3일호에서 아베 총리가 24일 기요대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뒤 약의 효과가 없어져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총리 주변 인물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인물은 아베 총리는 지병인 귀양성대장염이 재발했고 게다가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17세부터 귀양성대장염을 앓았으며 1차 집권 때인 2007년 9월 이 병이 악화해 임기 중 사임한 바 있다. 일본 정가에서는 아베 총리가 건강 이상설을 부인하며 남은 1년의 임기를 채운다 해도 레임덕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4일 기준으로 연속 임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아베 총리는 내년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실패 논란과 더불어 그가 지적으로 내세우던 경제 성과마저 흔들리며 탄탄한 지지의 핵심이었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도 힘을 잃고 있다. 2012년 12월 2차 집권에 성공한 아베 총리는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양적 완화를 내세워 취임 당시 달러당 80엔이었던 엔화 환율을 125엔까지 끌어올리고 실업률도 4.5%에서 2018년 2.2%까지 떨어뜨렸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해 4사분기부터 역성장이 시작되더니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반영된 2사분기에는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7.8%나 감소했다. 이런 추세가 1년간 지속될 경우로 산출한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27.8%에 달한다. 재팬타임스는 코로나19 사태로 아베노믹스가 급격히 추진력을 잃고 있다며 아베 정권의 성장 전략이 경제를 살리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이 8월 자체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9%에 달했다.
교도통신이 22에서 23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아베 내각 지지율이 36.0%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지율이 추락하고 총리의 건강 악화설까지 겹치자 일본에서는 이미 포스트 아베로 눈을 돌리고 있다. 현재